자, 어젯밤에 월드컵 16강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이요. 각각 크로아티아하고 브라질을 상대로 나섰습니다. 자, 일본은 먼저 전반전에 한 골을 넣고 후반전에 한 골을 먹고 연장전까지 가서 결국 1대1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첫 페널티킥을 했는데 페널티킥에 훈련이 안 됐는지 크로아티아 골킥이 뛰어났는지 실축이 많아서 1대3으로 졌습니다. 한국은 전반전에만 4골을 먹었습니다. 브라질한테요. 그리고 후반전에 수비수가 중거리 슛 하나를 넣어서 그래서 4대1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라질 세계 랭킹 1위와의 격차를 실감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젖잘 삽니다. 자, 그래서 월드컵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일본은 끝까지 붙어서 석패했습니다. 사실 석패한 게 아니라 기록상으로는 이겼고 다만 8강에 올라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행운으로 어떻게 구겨서 16강에 갔지만은 결국 전반전에만 4골입니다. 지켜보다가 이러다가 한 10골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후반전에는 팀 조절이 됐는지 브라질이 골이 안 들어가고 한국이 한 골 넣고 4대1로 끝났습니다. 대패했죠. 자, 한국은 브라질한테 올 초에도 5대1로 졌는데 결국 월드컵에서도 4대1로 졌습니다. 일본은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독일하고 스페인을 이기고 또 크로아티아와 비기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일본하고 한국의 축구 실력 격차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은 대회에 임하는 멘탈의 문제였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사실상으로 일본 사람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식 축구를 가지고 실력은 어차피 모자라는 거다. 골 결정력도 모자라고 또 더 나아가서 수비도 모자라고 그리고 신속한 판단 능력도 모자라고 그래서 타고난 이런 이 기술 부족 문제를 결국은 이 성실성과 단결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버스 축구라고 하는 일렬로 늘어선 수비를 통해서 몸을 던지면서 버텨냈습니다. 자, 결국 이 결과로 보면 판정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재미도 없고 불리하지만은 결과를 보면 거의 세계 최고의 강호들과 싸워서 지지 않는 축구를 했고요. 한국은 어째 불안하게 구겨 넣어서 갔지만은 결국은 이 실력 있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패배를 했고 또 무엇이 나아졌는지 그간에 16강 올라갔다고 무슨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가 드디어 빛을 봤다. 4년간의 소신이 발휘됐다 어쩌고 했지만은 어제 패배를 보고 더 이상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고요. 벤투는 어제 패배 직후에 이제 한국 감독을 떠났습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맨날 젖잘사라고 하는데 축구협회 예산이나 축구에 대한 국민적 지원과 관심사 등을 생각할 때 한국 축구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은 변하고자 끝없이 투쟁하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변해지지 않는다. 한국 축구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0년이 지나도 지금보다 크게 나을 건가. 어째 구겨서 16강에 가더라도 조금만 레벨이 다른 세계 10위권 나라들을 만나면 무너진다. 자, 이게 한국 축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럼 포르투갈한테 이기지 않았냐. 포르투갈이 2승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자, 16강에 간 것도 타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축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뉴스 브리핑이 일주일간 방송 정지가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조차도 이용 못하게 막아뒀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우리 방송을 막았다고 제가 투덜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5,100만 명이 살고 있는 데서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단지 이재명이가 시장일 때 벌어진 비리라서 선거 전략상으로 분노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사람도 아니죠. 그거는 이재명이가 시장이었을 때 벌어진 일이라서 분노한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주거 문제를 한국 사회가 투기 대상으로 삼아서 뜯어먹고 살아왔다. 기득권들이.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권력자들,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법조인들이 다 가담하고 거기에 이 부동산 개발 브로커 그리고 재벌 건설사들과 한패가 되어서 땅만 있으면 전부 그런 식으로 강제 수용, 헐값 수용해서 그래서 이 바닥에 헐값 수용해서 바닥 밀어가지고 그 얼마 듭니까? 토목사업료. 그래가지고 택지 분양하고 그걸 갖다가 또 사서 얹어서 엄청나게 바가지 세우는 건설 사업이 한국의 핵심이다. 그래서 각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에 맞춰서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정해진다. 그래서 그 속에는 원가하고 아예 관련 없는 온갖 비리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거를 갖다 화천대유가 땅 팔아서 4,040억을 벌고 분양해서 지금 5천억이 넘는 돈을 합쳐서 8,500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고 또 거기 뭐 제일건설이니 다른 시행사들이 달라들어서 또 엄청난 돈을 벌어먹었다. 그래서 1조가 훨씬 넘는 1조 5천억에 가까운 수익들이 그 대장동 아파트에서 창출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리들 구조를 극복하지 않고는 한국에 이 집값 안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 대장동이 분양되는 과정에 전국에서 벌어졌던 부동산 폭등. 자, 그렇게 만들어진 대장동 아파트가 싼 게 11억, 비싼 거는 17억까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양된 가격에서 최소 5억, 최고 10억 이상 시세가 올라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그 가격도 이제 반토막이 나겠죠. 자,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패는요, 그냥 사라지고 당연히 제값을 주고 산 것으로 알면서 소비자들은 거기서 또 더 붙여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장동에 11억씩 16억씩 주고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그야말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서 올인해서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어쨌거나 두 쪽 다 자기가 투기 이익을 얻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싼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시끄러워도 한번 따지는 사람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이 아파트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아파트라는 것이 어떻게 부패 구조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팔려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일반 국민들은 또 어떻게 투기해서 벌어먹으려고 하는가. 우리 내부에 그야말로 추악한 이 자화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이 반이 없습니다. 국민 반이요. 그러면 그 집이 없는 국민 절반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다 집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집값이 2배로 뛰면 무주택자 자녀가 최대 0.45명이 준다.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출산 감소폭이 더 크다. 결혼할 확률도 4.1에서 5.7%가 감소한다. 외신들도 주목한 한국의 저출산, 260조 투입에도 세계 꼴찌 출산율, 자녀 교육에 6년치 월급을 쓰고 잦은 야근, 회식 문화도 그리고 공공보육의 부족도 다 저출산의 원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 21이 이야기하는 국가적 원가주택 판매 그리고 학교에서 B급 교사를 만들어서 이 사교육을 전부 학교 교육 내에 흡수하고 그래서 많은 고용 창출도 하면 이 문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이 주거 문제와 교육비 문제다라고 우리는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장동 같은 식의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지속되는 한은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멸종 국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저소득층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면 절반 모은다면 40년을 모아야 된다면 집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땅들을 확보해서 거기에 평당 700만 원의 생산비로 집을 공급한다. 자,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는요. 일 자체가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을 그런 식으로 원가에 공급하면 지금 대장동에서 해먹은 사람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거기 개발공사, LH 같은 기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그리고 인허가 공무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뜯어먹을 데가 없고 또 건설회사가 돈 벌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 투기꾼들이 돈이 벌기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장동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이런 문제들이 시정이 될 수 있을까? 일단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또 대통령이 될 뻔했고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사람과 그 척근들이요. 자, 그리고 한국에 대통령이 된 사람과 가까운 법조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이 대장동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요. 이제 전국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국민들도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부패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조인들이 결탁해서 투기꾼들과 힘을 합쳐서 저렇게 뜯어먹고 우리한테 온팍 바가지를 세우는구나. 이런 국민적 시각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개발에서 집살이 주민들은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의 원가에 대해 아파트의 원가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갈 거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도둑들을 전부 체크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 유명한 법조인이나 실력자들이 이런 개발 사업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그지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좀 더 주거 문제에서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가 700만 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사교육을 줄이면 이제 한국도 저출산에서 벗어나고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투기했다가 지금 연끌 비투했다가 돈 다 날리게 센 사람이 300만 명이 됩니다. 거의 300만 가구죠. 자, 이런 사람도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간 방송 정지도 되고 노딱도 되고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요. 강한 멘탈로 계속 싸워나갈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자, 이런 싸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롭다고 하면서도 나는 뛰기 싫다. 다 뒤로 빠지면 이 싸움은 끝까지 저 혼자 싸워야 됩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제 필요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국민 모두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각자가 조금씩은 품앗이를 하고 그렇게 같이 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